바꾸려고 하니까. 그때 고민을 해서 생각을 했던 게 헬리캠이었었거든. 그래서 또 이 RC를 좋아해요. 그 무선 조정, 라디오 컨트롤이라는 이제 RC 장비인데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도 사무실에서 조그만 비행기 하나, 지금 이제 뭐 시뮬레이션은 있지만 예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없을 때는 이 사무실에다가 막 고무줄 달아가지고 막 비행기 날리고 그랬거든. 그 여직원들이 막 그만하라고 난리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부터 이제 헬리캠에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하려고 했던 게 헬리캠을 내가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그 PG에서 되도 않는 인터넷 한번 클릭해놓고 화장실 갔다 와야 뭐 네이버 한번 딱 열리고 로그인 하려고 하면 한 10분 있다가 가야지 로그인 되는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했던 곳이 그 신갈에 샵이 있었어요. 그 헬기를 배울 수 있는, 편하게 했는데, 아 그래 저기를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오는 과정 속에 비행기 안에서 본 그 신문의 구인 광고가 그 바로 옆 동네인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한 또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 근무 조건을 보는데 이게 그 통근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이긴 하지만 이제 통근버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일을 하고 저녁에 또 일을 해. 그러니까 낮 시간은 비는 거야. 그리고 낮에 거기 가서 헬기 배우면 되겠다, 멀티콥터를 배우면 되겠다라는 게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봤어요. 근데 뭐 여기서도 또 에피소드가 나는 게, 그럼 아까 제가 화물차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들이댄 게 아니라 기존에 대형면허도 있고 화물차 경력도 있고 다른 거 쏙 빼놓고, 어제 우리 그 면접 보러 오는 새로 막내가 이력서를 안 써왔어. 면접 보러 오는데.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응? 왜 웃냐 너? 왜 웃어? 우리 이제 막내거든. 오늘 첫 출근의 첫 업무가 자기네 사장 강의 듣는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이 버스 회사를 딱 들어갑니다. 버스 회사를 들어가는데 면접을 봐요. 근데 버스 회사 면접은 어떻게 보냐면 키 주고 몰아봐, 이겁니다. 일단 자격이 있으면 뭐 무사고 자격 뭐 이런 거 다 뛰어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결국에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몰아봐 하는데, 그 이제 테스트 운전이라고 하죠. 테스트 운전에서 사고가 납니다. 졸라 재수없어요 진짜. 운전했는데 근데 내 잘못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에 놈이 화물차가 싹 싣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차가 임신난바차였어. 임신난바차를 연승용으로 끌고 나가서 푹 긁어먹고 간 거야. 그러니까 부장이 생긴 것도 이 운전법이나 하단 말로 막 하려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곱상하게 또 피지에서 얼마나 또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곱상한 놈이 와가지고 뭐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운전한다니까 야 쟤 보내. 근데 그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일단 여기 왔잖아요, 내가. 오니까는 여기에서 일을 안 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생한테 또 가야 되는데 동생은 한국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온다고 해봐 죽이려고 하겠지. 안 온다고 돈 받아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매달려가지고 그 뺑기 그 차 이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 정비과장 옆에 붙어가지고 그걸 계속 막 하고, 또 하필이면 또 그날 또 비가 와. 도색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막 그 비닐을 쳐주고 뭐 사다리 들고 올라가서 진짜 흔한 말로 생쇼를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입사를 해요. 제가 진짜 힘들게 입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하는데, 요 뒤에 보이는 이 배경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삼성 기흥 반도체입니다. 삼성 기흥 반도체. 그러니까 버스를 하는데 정말로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 정말로 그 선택, 그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 운이 좋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헬기를 배워야 되는데 헬기를 배울 수 있는 장소와 가깝다. 두 번째, 헬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혹은 내가 또 뭐 이제 성격상 뭐 3잡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고 좋았었어요. 4시 일어나서 8시 끝나고 오후 4시부터 11시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피곤하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았는데 더 마음에 드는 게 삼성이었어요, 삼성. 그래서 이 삼성에서 뭔가 좀 잘 해보면 저쪽으로 내가 이 버스 운전하다가 저길 들어가지 않을까, 삼성과 뭔가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또 여기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 의식주. 왜? 근무복을 주거든. 의식주 해결돼, 월급 줘, 낮에 잘 쉬라고 하면 그때 딱 나가서 헬기 연습해. 그 헬기 수리비가 보통 주당 한 50만 원 쓰거든요. 막 날려요.
떨어집니다. 또 한 50만 원 두고 가서 수리해가지고 또 날려. 이거를 한 2년 반을 했어요. 2년 반을.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총 제가 한 3년 정도를 이 회사에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라고 됐어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 터닝 포인트도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이것도 건방해 나야. 나 이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뭐냐면 삼성에서 버스가 700 그 당시 기준 지금 이제 또 늘었겠지만은 750대의 관광 버스가 통근을 합니다. 운행을 해요. 750대 버스가 하루에 13,200회 운행을 합니다. 노선을 가지고. 수원은 삼성이 없으면은 죽은 동네예요, 거기는. 근데 이 삼성에 그만큼 이제 어떤 삼성 직원들의 프라이드가 있겠죠. 버스를 운전하다가 누가 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창문 내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이거 해야 되죠. 근데 그 차 앞에 삼성 마크가 붙어 있으면 욕을 못 해요. 그 정도. 만약에 욕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삼성 직원이 아니야. 근데 남편이 간부야. 그러면 아니 뭐 이게 어디 하는데 버스 뭐 색깔 어떤 게 몇 시에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사유서 제출하라고 내려옵니다. 아, 더럽죠. 정말 더럽습니다. 흔한 말로 이제 라인 근무자, 뭐 꽁순이들 인사합니다. 버스 앉아서 이 삼성 통근버스, 특히나 이 여산관광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통근버스를 타본 사람은 다른 버스를 타면 다 욕을 해요. 왜? 버스 기사 이렇게 다 앉아요. 진짜. 안전벨트 매죠. 안전벨트 맨 상태에서 인사를 해도 안 돼. 안전벨트를 풀고 이렇게 들어앉아서 이러고 인사를 해요. 몇 명이 타요? 40명 있으니까. 탈 때 45번, 내릴 때 45번. 한번 운행할 때 이렇게 인사해요. 더럽죠. 근데 여기서 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750명의 버스 기사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750대니까 그 기사들이 저녁에 술만 먹으면 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근처에서는 욕도 못 해요. 그러니까 먼 동네 가가지고 술 마셔 에이 씨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생각을 한번 바꿔요. 내가 어차피 여기 버스 하러 온 건 아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생각이 드는 게 회장이 이 여산관광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버스 회사로 따지면은 랭킹 10 안에 듭니다. 버스가 180대예요, 180대. 그 버스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1억 8천 갑니다. 버스값 비슷한지 모르죠. 버스가 한 1억 8천 돼요. 노블이나 뭐 이렇게 하이클래스로 올라가면 한 2억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180대, 200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몇백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 회장도 내 스폰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750명의 기사들이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일에 대한 불만. 내가 정말로 막장 일을 한다. 갈 데가 없어서 여기를 한다. 내 들어서 저 공수인한테 인사하고 내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아니 어차피 내가 이게 할 게 아니라면 우리 회장도 내 스폰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뭔 일을 하고 있을 때 난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도대체 내가 우리 회장한테 다른 삼성은 고사하고 우리 회장한테 어떻게 하면 눈에 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그나마로 시내버스에도 저 많이 되는데 그때 이 버스 관광버스 보면은 테레비가 있죠. 테레비. 그리고 보통 이제 삼성 직원들 이제 저녁에 퇴근을 시키다 보면은 불을 못 켜요. 차 안에. 그 정거장 이제 돼야지 정거장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뭐 미래에 하고 해야 되는데 안내방송을 또 운전하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내가 또 그 배운 게 도둑질하고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때 이 제주도에 있는 아나운서한테 나레이션 원고를 보내서 녹음만 해서 보내줘라 해가지고 뭘 만들면 정거장 영상을 만들어요. 그 정거장 영상을 만들어서 각각 이제 그 정거장이 되면은 옆에서 이제 그 버튼만 누르면 정거장이 바뀌면서 화면 위치랑 딱 많이 싸우거든.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삼성이니까 버스 지는 여기 내리고 싶은 거야. 정거장은 여기인데 막 우기고 막 여기 내려 싸울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회장한테 들이댑니다. 좋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우리 그 이제 삼성 그 전체 차량 중에서 이제 여성관광 그 당시 이제 삼성으로 뛰는 게 한 60대가 돼요. 60대 차량에 노트북을 다 달아주십시오.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지랄을 하면서 이제 기획서를 던져버려요. 왜? 그 사람이 봤을 땐 일개 버스 직원이야 또. 회장이 봤을 때는. 양 PD라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이제 막 들어오는 신입사원의 기획에다가 얘가 말하는 게 내용은 좋기는 한데 결국에 이거를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버스 60대에다가 컴퓨터를 달아줘야 돼. 그럼 100만 원만 해도 얼마예요? 6천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야 됐어.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무시를 당해.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더 들이댑니다. 더 들이대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려요. 프로그램을. 그 처음에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하나씩 클릭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친구들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버스 정거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장한테 들이대요. 야, 요거 괜찮다. 라고 되는 거예요. 왜? 기사들도 이거를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노선이 바뀌거나 추가됐을 때 이런 것들이 또 관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딱 만들어 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단언컨대 우리 비행기 타면은 뭐 처음에 뭐 나와요? 안내 방송 나올 때 뭐 비상 탈출구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버스에서 나온 건 제가 만든 게 최초일 거예요. 버스에서.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삼성 이 버스 회사 이제 서비스 평가를 받거든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2번 받는데 2년 연속으로 1위를 합니다. 1위를. 1위에서 보너스는 막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회장이 야, 너 일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줄게 했는데 개털식으로 도와줘.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단지 애를 썼다. 라는 것만 가져왔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업은 가져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이 버스 회사를 일을 하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돼요. 전혀 극과 극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삼성 반도체 이 안에를 들어가려면은 대통령도 보안 검색을 받습니다. 이해가요? 대통령도 보안 검색을 받아요. 왜? 엄청나게 이 중요한 곳입니다. 또 삼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진짜 대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 유출이 되면 게임 끝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는 크게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요만한 거. 아니면 진짜 흔한 말로 플로피 디스크만 있어도 CD만 있어도 진짜 어떤 삼성을 흔들어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보안 검색을 안 하는 게 버스 기사예요. 진짜로.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과연 저 버스 기사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쵸? 얼마나 무시를 하면은 버스 기사가 여기 13,000번을 들락날락 하는데 한 번도 검색을 안 해.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 하다못해 트렁크라도 열어보느냐? 절대 그것도 없어. 믿는 건지 뭐 좋게 말하면 믿는 거겠지만 내가 볼 때 냉정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근데 그 750명에 나 같은 놈이 있었어. 나 같은 놈이. 그래서 이 버스 기사를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가장 큰 정보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UHD TV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4K라는 말을 듣게 되고 8K라는 말을 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옛날 텔레비 방식은 SD죠. SD 아날로그에서 SD로 바뀌어서 그게 지금 HD로 바뀌었죠. 2013년도에 그 한국 그 방송표준법으로 HD가 됐어요. 근데 지금 UHD TV가 나오죠. 4K 제작하고 저 뒤에 있는 카메라도 4K 카메라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근데 이거를 이 당시에 듣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뒤에서 삼성 간부 둘이서 지들끼리 떠듭니다. 퇴근하면서 나는 들어요. 나는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개발하는 게 뭐가 되고 뭐 HD에서 UHD를 4K를 해야 되는데 이게 8K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막 그런 얘기를 떠들어댑니다. 왜? 앞에 놈은 무식한 애거든. 모르는 애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정보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K라는 게 나오고 UHD라는 게 나오는구나. 근데 결국엔 어차피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제가 항공 촬영을 기존 프로덕션 일에다가 항공 촬영을 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촬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장비가 필요하죠. 근데 장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급을 가야 될 거냐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4K UHD 이런 얘기를 못 들었다면 그냥 HD로 그냥 쭉 가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저희 직원도 있지만은 여기서 된 게 기반이 돼서 4K를 떠들어댑니다 이제. 솔직하게 4K 잘 몰랐어요 그냥. 근데 HD 뭐 대충 때려놓자 아 요런 급이겠구나. UHD가 HD의 4배가 되는구나. 요런 정보는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뭐 앞에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 이제 다른 뭐 몇몇 교수님 앞에서 4K가 어떻게 되고 UHD가 막 이런 걸 떠들어댑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새끼 도대체 뭘 하는 놈이길래 저런 걸 알고 있을까? 라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정보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딱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 사람 무시하지 말자. 그 다음에 보안은 생명이다. 이해가죠?